당장 멈추십시오. 지금 당신의 시신경을 자극하는 스마트폰의 청색광에서 눈을 떼고 흔들리는 동공을 고정하십시오. 녹색 채팅창 위를 불안하게 배회하는 당신의 엄지손가락, 그 미세한 떨림을 직시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스스로에게 수만 가지의 그럴싸한 논리를 갖다 붙이며 이 행동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강박, 나의 진심이 아직 온전히 전달되지 않았다는 착각, 혹은 이 타이밍을 놓치면 영원히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당신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이 마지막 시도라고, 이 문장 하나가 비틀린 관계의 궤도를 수정할 마법의 주문이 될 것이라고 맹세하겠지만 당신의 무의식 가장 깊은 곳, 그 어두운 심연에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겁하고 처참한 자기 기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녀와 정서적으로 교감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마치 치명상을 입고 과다출혈로 죽어가는 환자가 고통을 잊기 위해 필사적으로 모르핀을 찾아 헤매듯 내면에서 요동치는 통제 불가능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전송 버튼에 매달리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 당신의 흉통을 압박하는 그 불쾌한 감각은 사랑의 열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을 통제할 힘을 잃어버린 자가 느끼는 금단 증상이며 타인의 인정 없이는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는 빈곤한 자아가 내지르는 비명소리에 불과합니다. 서울의 화려한 마천루 속에서 혹은 당신의 고유한 서재에서 당신이 지금 수행하려는 그 행위는 당신이 쌓아올린 사회적 지위나 지적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도파민 결핍에 굴복한 생물학적 패배자의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이 병적인 현상의 기저에 깔린 심리적 회로를 잔인할 정도로 정밀하게 해부해야 합니다. 당신과 같은 고학력, 고소득 남성들이 관계의 역학에서 가장 흔하게 범하는 치명적인 오류는 인간의 감정, 특히 남녀 간의 인력 작용을 논리적인 인과관계의 산물로 해석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성실함과 끈기, 그리고 명확한 의사 표현이 비즈니스와 학업에서의 성공을 보장한다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회의실에서는 강력한 무기였던 그 원칙이 남녀 관계라는 미묘한 권력의 장에서는 당신을 가장 가치 없고 매력 없는 존재로 전락시키는 독극물이 됩니다. 당신이 보내려고 작성해둔 그 장문의 해명, 혹은 그녀의 침묵을 깨보려는 가벼운 유머, 식사 여부를 묻는 안부 인사는 사실 그녀를 향한 배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극히 이기적인 배설물입니다. 그녀가 답장을 하지 않거나 무미건조한 단답으로 일관할 때 당신의 뇌는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입니다. 진화심리학적으로 불확실성은 곧 생존의 위협이었기에 당신의 뇌는 어떻게든 이 불확실한 상황을 종결짓고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이때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즉각적인 안도감을 얻으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로 작동합니다. 즉, 당신은 그녀가 그리워서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녀의 집 문 앞에서 피를 철철 흘리며 서서 제발 나를 봐달라고, 제발 내 상처의 붕대를 감아달라고 애원하는 꼴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피 흘리는 남자를 보며 연민을 느낄 수는 있어도 그에게서 성적인 매력이나 강인한 수컷의 향기를 느끼는 여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욱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당신이 여자를 풀어야 할 난해한 퍼즐이나 해독해야 할 암호문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침묵을, 사라지지 않는 숫자 1을, 혹은 차갑게 식어버린 대화의 온도를 무언가 숨겨진 심오한 의미가 있는 텍스트라고 생각하며 분석하려 듭니다. 내가 어제 했던 농담의 수위가 적절치 않았던 것일까? 이모티콘을 사용하지 않아서 너무 딱딱해 보였나? 아니면 그녀가 지금 업무로 인해 바쁜 것일까? 당신은 끊임없이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려 들며 당신의 텍스트를 미세하게 수정하면 결과값이 달라질 것이라는 공학적인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그녀는 암호가 아닙니다. 그녀는 신호 그 자체입니다. 그녀의 침묵은 해석이 필요한 고차원적인 수수께끼가 아니라 당신에게 투자할 감정적 에너지가 단일
밀리그램도 남아있지 않다는 명백하고도 잔인한 통보입니다. 침묵은 수동적인 부재 상태가 아닙니다. 침묵이야말로 당신은 현재 나의 우선순위 목록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장 적극적이고 확실한 거절의 언어입니다. 당신이 그 명백한 침묵의 신호를 무시하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메시지를 억지로 밀어넣는 순간 당신은 그 거절의 의사를 묵살하고 스토킹에 가까운 집착을 드러내는 셈이 됩니다. 가치 있는 남자는 여자의 침묵을 있는 그대로 존중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침묵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만큼 자신의 삶과 내면이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반면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당신은 자신의 시간보다 그녀의 하찮은 반응 하나가 더 가치 있다고 전 세계에 공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아무나 가져갈 수 있는 길거리의 무료 샘플로 전락시키는 행위이며 시장 경제에 절대적인 원리상 공급이 과잉되고 접근성이 너무 높은 재화는 필연적으로 가치가 바닥으로 폭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손에 생명줄처럼 쥐고 있는 그 스마트폰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통신기기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감정의 원격 제어 장치를 그녀의 손에 택배로 붙여버린 상태입니다. 당신이 메시지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는 그 지옥 같은 시간 동안 당신의 기분, 자존감, 하루의 업무 생산성, 심지어는 수면의 질까지 전적으로 그녀의 손가락 끝에 달려있게 됩니다. 그녀가 답을 주면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고 답이 없거나 늦어지면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이 비참하고 기형적인 종속 관계를 보십시오. 당신은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선장입니까? 아니면 그녀의 알림창에 기생하며 처분을 기다리는 노예입니까? 카카오톡의 숫자가 사라지기를 기다리며 수시로 화면을 켜고 진동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당신의 모습은 종소리에 침을 흘리도록 훈련된 파블로프의 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의 남성적 매력은 거세당하고 소멸합니다. 여성은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강한 프레임을 가진 남자, 자신의 감정적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바위처럼 버티는 남자에게 끌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지금 작은 미풍에도 뿌리째 뽑혀나가는 연약한 갈대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 조급함,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당신을 매력 없는 존재로 낙인 찍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애 기술이나 밀고 당기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라는 남자의 존엄과 실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외부의 확증이나 타인의 반응 없이는 스스로의 가치를 입증하지 못하는 내면의 빈곤함과 공허함이 당신을 그 비참한 채팅창 앞으로 내몬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보내려는 그 문자는 두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가 아니라 당신의 남은 매력마저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마지막 한 걸음입니다. 당신의 텍스트 행간에는 당신이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갈구와 결핍의 악취가 배어 있습니다. 여성은 그 냄새를 귀신같이 맡습니다. 당신이 쿨한 척, 바쁜 척, 여유로운 척 문장을 포장해도 그 이면에 깔린 제발 나를 버리지 말라는 애원은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그러니 당장 그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십시오. 차라리 칠흑 같은 어둠과 침묵을 정면으로 마주하십시오. 그 뼈를 깎는 듯한 고통스러운 공허함이야말로 당신이 회복해야 할 남성성의 시작점입니다. 상처를 억지로 봉합하려 하지 말고 피가 흐르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멈춤, 그 위대한 단절만이 당신을 구원할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행동 교정의 차원을 넘어 붕괴된 관계의 권력 구조를 뿌리째 뒤흔들어 재설계하는 어둠의 영역으로 진입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침묵을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동적인 상태, 혹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공포스러운 정지 화면이라고 믿어왔을 것입니다. 1분 1초가 아까워 안달이. 난 당신의 조급한 시간, 감각 속에서 침묵은 곧 패배이자 영원한 잊혀짐을 의미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뇌과학과 진화심리학의 냉철한 관점에서 볼 때 침묵은 인간이 구사할 수 있는 가장 공격적이고 가장 시끄러우며 가장 파괴적인 심리적 무기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쏟아내던 그 수많은 장문의 메시지와 감정의 배설물들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무의미한 소음이었다면
침묵은 그녀의 평온한 뇌리에 강렬한 전기적 스파크를 일으키는 뇌관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수행해야 할 과제는 투명 인간이 되어 숨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의 지루하고 예측 가능한 세상에 거대한 균열을 일으키는 블랙홀이 되어야 합니다. 가치는 오직 부재의 공간에서만 생겨납니다. 물이 가득 찬 컵에 더 이상의 물을 부을 수 없듯이 당신의 과잉된 존재감으로 가득 차 터질 것 같은 그녀의 일상에는 당신에 대한 호기심이 자라날 단 한 틈의 여백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해 패턴을 학습하고 그 안에서 안정을 찾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기계적으로 인사를 건네고 점심 메뉴를 묻고 자기 전에 안부를 묻는 동안 당신은 그녀에게 공기나 수돗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있으면 당연하고 없으면 조금 불편하지만 굳이 애써서 얻으려 하지 않는 저렴한 공공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언제 연락할지, 어떤 말을 할지, 자신의 사소한 반응에 당신이 어떻게 꼬리를 흔들며 반응할지 100%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남자는 지루합니다. 그리고 관계 역학에서 지루함은 성적 매력을 살해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치명적인 독극물입니다. 이제 그 안일한 회로를 끊어내야 할 때입니다. 예고 없이 모든 공급을 중단하십시오. 어떠한 전조 증상도 구차한 설명도 감상적인 작별 인사도 없이 전원을 차단하십시오. 매일 울리던 알람이 울리지 않을 때 인간은 비로소 시계를 쳐다보고 고장을 의심합니다. 당신의 연락이 끊기는 그 순간 그녀의 뇌는 처음으로 오류를 감지하게 됩니다. 왜 연락이 없지? 바쁜가? 내가 너무 쌀쌀맞았나? 혹시 다른 여자가 생겼나? 이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순간 역설적이게도 그녀는 비로소 자발적으로 당신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억지로 주입하려 했던 당신의 존재감이 침묵이라는 진공 상태를 통해 비로소 그녀의 머릿속을 스스로 잠식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심리의 기묘한 역설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제는 불확실성의 조성입니다. 인간의 뇌에서 도파민은 보상이 확실할 때가 아니라 보상이 주어질지 아닐지 불확실할 때 최대치로 분비됩니다. 당신이 즉각적으로 답장하고 그녀의 눈치를 살피며 매달릴 때 그녀는 이미 당신이라는 확정된 보상을 손에 쥔 상태이기에 어떠한 도파민도 어떠한 긴장감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사라지면 그녀는 이 돌발적인 상황을 해석하기 위해 막대한 인지적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해결 과제 효과입니다. 완결되지 않은 상황, 즉 당신의 갑작스러운 침묵은 그녀의 뇌에 찜찜한 잔상으로 남아 해답을 찾을 때까지 끊임없이 당신을 소환하게 만듭니다. 그녀가 당신의 프로필 사진을 눌러보고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의 변화를 감지하려 애쓰는 그 순간 권력의 무게중심은 급격하게 이동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관심을 구걸하는 거린이 아닙니다. 당신은 해석되어야 할 대상, 즉 텍스트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의 침묵을 해석하려 노력하는 그 모든 시간은 사실상 그녀가 당신에게 정신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시간과 동일합니다. 행동 지침은 극도로 단순하지만 그 실행은 뼈를 깎는 인내와 자기 통제를 요구합니다. 완벽한 정지를 수행하십시오. 이것은 어설픈 밀당이 아닙니다. 당신의 불안을 투영하는 슬픈 발라드 가사를 상태 메시지에 올리거나 배경음악을 우울한 곡으로 바꾸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반대로 억지로 잘 지내는 척 화려한 파티 사진을 올리며 관심을 유도하는 유치한 과시행위 역시 금지입니다. 그것은 침묵이 아니라 소리 없는 비명일 뿐이며 그녀에게 나 지금 너 때문에 힘들어서 미치겠어. 제발 반응해줘라고 광고하는 꼴입니다. 진정한 고수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마치 지구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혹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드라마에서 그녀라는 배역이 통편집된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당신의 카카오톡은 죽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소셜미디어는 정지되어야 합니다. 업데이트가 멈춘 당신의 프로필은 그녀에게 거대한 물음표를 던질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고요함만이 그녀에게 본능적인 상실의 공포심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 남자는 나 없이도 완벽하게 잘 살 수 있구나. 내가 거절의 의사를 비쳤을 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날 수 있는 남자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훼손된 가치를 재설정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그녀를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기술적 속임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붕괴된 자아를 복구하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침묵을 유지하는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그녀의 반응 없이도 얼마나 평온하고 주체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당신은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절이 당신을 해칠 수 없음을 체득해야 합니다. 여성은 본능적으로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남자에게 미친 듯이 끌립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당신의 세상이 그녀 하나로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을 선택하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세상을 다시 넓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선택권을 가진 자가 됩니다. 그녀가 당신을 쫓아오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그녀를 쫓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그림자는 빛을 등질 때 비로소 길어집니다. 당신이 그녀를 등지는 그 순간 당신의 매력이라는 그림자는 그녀의 발밑까지 드리워져 그녀를 덮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경제학의 기본 원칙인 희소성은 가치의 절대적인 척도입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무한 리필되는 저가형 뷔페가 아니라 예약조차 힘든 최고급 요리가 되어야 합니다. 문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의 칼을 가십시오.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당신의 내면에 집중하십시오. 밖에서 그녀가 문을 두드리기 전까지 혹은 영원히 두드리지 않는다 해도 상관없다는 오만함으로 무장하십시오. 그 차가운 오만함이야말로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섹시함의 원천입니다. 당신이 침묵하는 동안 그녀의 상상력은 당신을 미화시킬 것이고 당신이 부재하는 동안 그녀의 기억은 당신의 단점을 지우고 장점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기억의 보정 효과입니다. 당신이 곁에서 숨쉬며 찌질하게 굴 때는 보이지 않던 당신의 가치가 당신이 사라지고 난 뒤의 빈자리에서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어둠을 껴안으십시오. 침묵은 단절이 아닙니다. 침묵은 당신이 주도권을 쥐고 다시 태어나는 자궁입니다. 이제 당신은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기다리게 만드는 자입니다. 이 명제 하나를 뇌리에 새기고 입을 다물고 손가락을 묶고 그저 당신의 삶을 사십시오. 이제 우리는 장장 수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 고통스럽고 정밀한 심리적 대수술의 마지막 단계, 봉합과 재활의 과정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이 지난 파트에서 침묵이라는 냉혹한 메스를 휘둘러 당신의 나약한 환부와 도파민 중독을 도려냈다면 이제는 그 피 묻은 칼을 거두고 당신의 왕좌에 앉아 냉철한 눈으로 전장을 내려다볼 차례입니다. 대다수의 남성들이 이 결정적인 단계에서 승리의 정의를 오해하고 다시금 패배자의 구렁텅이로 빠져듭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녀에게서 연락이 오면 승리이고 오지 않으면 패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당신의 사고 회로가 여전히 그 이분법적인 도식에 갇혀 있다면 유감스럽게도 당신은 여전히 하수이며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직도 그녀를 당신의 가치를 판결하는 재판관으로 당신 자신을 처분을 기다리는 피고인으로 설정해두고 판결을 기다리는 꼴입니다. 진정한 리얼리스트에게 패배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계한 이 침묵의 프로토콜과 가치 재설정 작업은 결과값과 상관없이 당신이 무조건 이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완결된 절대 우위의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뇌리에 깊이 박혀있는 승패의 논리를 파괴하고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든 당신이 실존적 우위를 점하는 불패의 법칙을 설파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가장 많은 이들이 갈망하며 밤잠을 설치는 경우 바로 그녀가 당신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연락을 해오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스마트폰을 내려놓은 그 순간부터 상상해오던 극적인 반전일 것입니다. 야니, 갑자기 연락이 없네. 잘 지내. 따위의 무심해 보이는 메시지가 당신의 검은 화면에 뜨는 순간 당신의 뇌는 억제되었던 도파민을 폭발적으로 분출하며 환희에 젖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신을 차갑게 식히고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녀가 돌아온 것은 당신을 미치도록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그녀가 당신의 침묵을 깨고 먼저 손을 내민 이유는
단지 그녀의 예측 범위를 벗어난 당신의 행동이 유발한 호기심, 그리고 자신의 궤도 안에서 얌전히 돌고 있던 위성이 사라지자 그 위성이 아직 내 중력장 안에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확인, 사살의 심리가 발동했기 때문입니다. 혹은 당신이라는 무료 감정 쓰레기통이나 자존감 충전기가 작동을 멈추자 일시적인 불편함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당신이 과거의 습관처럼 꼬리를 흔들며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환대한다면 당신은 다 잡은 승기를 스스로 걷어차고 다시 노예의 족쇄를 차는 꼴이 됩니다. 그녀는 역시 튕겨본 거였구나. 너는 여전히 내 손바닥 아니야 라고 안도하며 다시 당신을 하찮은 존재로 격하시킬 것입니다. 돌아온 그녀를 맞이하는 당신의 태도는 감격이나 감사가 아니라 냉철한 평가와 심사여야 합니다. 주도권은 이제 완전히 당신에게 넘어왔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연락을 즉시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녀의 제안을 거절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당신의 스케줄과 기분에 맞춰 만남을 주도할 수 있는 강력한 레버리지를 쥐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남녀의 재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울어졌던 권력관계의 물리적 재정립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옵션이 아니라 그녀를 선택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그녀가 끝까지 침묵하며 당신의 부재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이것을 최악의 패배이자 비극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십시오. 경제학적 관점에서 그리고 당신의 인생이라는 긴 시계열에서 보았을 때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깨끗하고 효율적인 승리입니다. 만약 당신이 침묵하지 않고 계속해서 매달렸다면 당신은 앞으로 몇 달 혹은 몇 년을 희망 고문이라는 지옥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돈,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채울 수 없는 감정 에너지를 탕진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마음이 없거나 최소한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당신의 침묵과 부재가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했다는 것은 그녀가 애초에 당신에게 투자할 가치가 없는 불량 자산이었음을 시장이 조기에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증명해 준 셈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손절매를 과감하게 실행하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아 부자가 되듯 관계에서도 가망 없는 주식을 과감하게 처분하고 현금화하는 것이 당신의 인생 전체 수익률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길입니다. 그녀의 침묵은 당신에게 나게 더 이상 너의 귀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너를 진정으로 존중해줄 다른 여자를 찾아 떠나라는 명백한 신호를 준 것입니다. 이 잔인할 정도로 명료한 결말 덕분에 당신은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즉각적으로 멈추고 당신의 가치를 알아볼 새로운 시장으로 진입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인생에서 전이될 뻔한 악성 종양을 초기에 제거한 수술의 대성공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가망 없는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달고 밤을 지새우는 미련한 의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이 게임의 본질은 그녀를 얻느냐 마느냐 하는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되찾느냐 잃어버리느냐 하는 실존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당신이 침묵을 지키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온전히 당신의 삶과 업무 그리고 당신의 육체에 집중하는 그 모든 과정은 자아 회복의 성스러운 여정입니다. 당신은 외부의 자극과 타인의 반응에 의존하던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내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강인한 멘탈리티. 이것은 그 어떤 미녀와 연애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영구적인 인생의 자산입니다. 당신이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자신의 삶에 깊이 몰입해 있을 때 당신은 결핍이 아닌 여유의 아우라를 자연스럽게 뿜어내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여성은 바로 그 여유,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그 설명할 수 없는 충만함에 본능적으로 끌립니다. 당신이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비로소 그녀는 당신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아이러니이자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당신이 쫓으면 도망가고 당신이 멈추면 돌아보는 것은 단순한 밀당의 기술이 아니라
가치 보존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이제 결과를 두려워하거나 미래를 점치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침묵을 선택하고 그 고통을 감내하기로 결심한 순간 당신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당신은 바닥에 떨어진 당신의 존엄을 주워 올렸고 비굴한 구걸을 멈췄으며 스스로의 가치를 헐값에 넘기지 않겠다는 위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그녀가 돌아오면 당신은 주도권을 쥐고 관계를 리드하면 그만이고 그녀가 돌아오지 않으면 당신은 더 나은 여자를 만날 수 있는 무한한 자유와 시간을 얻었으니 그만입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잃을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이 잃은 것은 오직 밤새 당신을 괴롭히던 불안과 당신을 갉아먹던 비굴함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결과에 종속된 노예가 아니라 결과를 창조하고 해석하는 주인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구합니다. 그 빌어먹을 스마트폰은 당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카카오톡의 숫자 따위는 당신의 가치를 측정하는 성적표가 될 수 없습니다.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십시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건재하며 당신이 정복해야 할 세상은 저 좁은 채팅창 밖에 광활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기다림의 감옥에서 제발 걸어 나오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침묵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남자의 위대한 재탄생을 알리는 웅장한 서곡이자 당신의 서사에 진정한 주인공이 등장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과거의 당신을 죽이고 새로운 당신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으로 모든 집도는 끝났습니다. 이제 수술대에서 내려와 당신의 두 발로 세상 위에 우뚝 서십시오.